안녕하세요. 초보주부 김기숙이에요. 신랑이랑 알콩달콩 호호호 아직은 신혼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요리하는 아내의 행복. 뭐 이런 재미도 알아가고 있죠. 호호호. 그런데 맛이 없어. 내가 먹어봐도 맛이 너무 없어. 신랑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그렇다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쩌냐고요? 아이고 머리. 버릴 때 되면 집안에서 냄새나죠. 들고 나가서 버리려면 국물 뚝뚝 떨어져서 냄새나죠. 버릴 때 손에 묻으면 불결하죠. 냄새나죠. 고수님들 지혜를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오늘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저는 사실 음식을 좀 체중 조절을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밥 되게 잘 먹던데? 왜 이러지? 방송이니까. 네. 방송용으로. 네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조금씩 되게 자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남기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한 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에 밥 한 공기 양 정도가 모이고 모르겠어요. 그 모이는 게 모이고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끼 중에 한 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생산량이 3이라고 치면은 버려지는 게 3분의 1.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뭐 범지구적으로 그렇게 3분의 1 된다. 우리나라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물 한 7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역시 우리나라가 좀 낫네요. 그래도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7분의 1이면 우리가 좀 먹을 만큼만 딱 만들어서 먹고 경제적 손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경제 손실도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손실은 한 20조 원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제 손실도 더 추가되는 것이 이제 음식물에서 버려지는 것에 발생되는 20조 원 이상도 있지만은 또 발생되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1년에 한 8천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한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거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이런 거 나온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쓰레기도 이제 종량제를 하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률이 높아졌듯이 음식물에 있어서도 이제 배출되는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예비 주부가 될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부님들 보시면은 그냥 안 남기려고 다 먹어버릴까 그러다 이렇게 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뭐 적당량을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도 줄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음식 재료도 비용도 줄고 처리 비용도 줄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5%씩만 줄여도 1년이면은 12만 원씩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것 좀 고민이 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팥뿌리 이런 거 있어요. 팥뿌리? 흙 묻은 팥뿌리 이런 거. 이거 어디로 버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팥뿌리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팥뿌리라든지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 또 뭐 과일씨 그리고 녹차 우리 마시고 나면 티백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 안에 왠지 먹을 수 있는 녹차니까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녹차 티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까가지고 그 안에 것만 음식물 쓰레기 버려도 되나요? 근데 이렇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 건 일반 쓰레기로 이제 버려주시고 이 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호하면은 이걸 혹시 쓰레기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대개 이제 퇴비나 가축 사료를 씁니다. 퇴비를 쓸 때는 큰 문제였지만 가축 사료를 쓸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재활용되어서 가축이 먹었을 때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이 헷갈리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각 시군구별로 음식 쓰레기를 퇴비를 가져가든지 사료를 가져가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시설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음식물 쓰레기는 뭐
가축의 사료 아니면 퇴비 같은 걸로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새로 바이오 에너지라 해서 네. 우리 유기물들이 부패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됩니다. 네. 그것을 해소해서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현장에서 그러한 시설들 적용해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하는 시설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이 바이오 가스를 버스 연료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일 24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가 약 1만 4천 세제곱미터가 발생되는데, 네. 일가지 하루 약 100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100대나 이런 또 재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쓰레기가 에너지로 쓰이고 뭐 옷도 옷으로도 변신하고 사료로도 변신하고 정말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난 뒤에는 좀 성과가 어떻게 있었나요? 예,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지자체별로 좀 방식은 다릅니다만은,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전자계량기에서 웹집에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해보셨습니까? 네네네. 올리면은 바로 이게 전자식으로 몇 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종량제 방식으로 하니까 시행 전에 비해서 24%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조그만 그런 협조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네. 또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또 쓰레기가 다시 활용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듣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잠깐 정말 짧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게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부터도 오늘 종이컵부터라도 분리 배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지난 시즌에 팟캐스트 같이 함께 하면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조금만 뭐 불편을 감수하면 맞아요. 자원순환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거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차관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에서 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응모하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도 제가 참가를 하고 했습니다. 익명으로. 당연히 떨어졌죠. 가명을 했는데 안 되면 창피할까봐. 그래서 넣었어요. 네. 어떤 거 했어요? 뭐 약간 어떻게 하면은 네.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 환경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김기호 씨 혼자 몰래 나 몰래 했더니 나 몰래 떨어졌어. 가슴 말이 다행이다. 얘기 안 하길 잘했다. 이런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고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요? 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해요. 굉장해요.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차관님과 김기열 씨랑 함께 자원 순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차관님 끝으로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지구를 살린다, 환경을 보존한다,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다, 이러면은 뭐 큰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출발점은 작은 실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실천이 과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네. 피부로 이제 나타나지 않고 눈에 잘 안 띕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관심이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조그만 실천이 엄청난 효과를 거둔다는 그런 생각을 바꾸지 마시고 앞으로 이걸 실천을 통해서 습관으로 가져간다면 이 습관이 큰 공익적 이익을 달성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서 습관을 계속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말 환경 보호다, 지구 보호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환경 보호를 내가 한다 해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과자 봉지, 우유팩, 종이컵 이런 거 정말 작은 거 하나 분리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사회라는 거. 네, 정말 쉬운 거잖아요. 네. 쓰레기 버릴 때 살짝 물에 헹궈갖고 버리고 우유팩도 잠깐 남은 거 좀 버리고 물에 씻어서 버리고 말리고 이런 거 모두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 다 같이 여러분 자원 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